뉴욕 증시가 지표 부진으로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실업수당이 9개월 내 최대로 증가하고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 경기가 1년 만에 위축세로 돌아선 점이 매물을 불러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강정원 전 국민은행 행장을 포함한 88명이 은행에 1조 1천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보고 이들에게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징계를 내렸습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좌초위기로 내몰리는 가운데 코레일이 대표건설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사업에서 손을 떼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정상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달 초면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 인상됩니다. 보험 종류별로는 개인용이 평균 3.2%, 영업용은 1.9%, 업무용은 2.6% 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사흘 연속 올라서 1780에 바짝 다가섰죠. 1% 정도 올라서 1779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드디어 1780을 한 번쯤 밟아보았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너끈하게 회복을 했고요. 어제 하루 장대 양봉이 그려졌었는데 이 같은 장대 양봉 1780의 터치는 외국인의 선현물 동반 순매수 때문이었다고 봐야겠죠. 어제 또한 현물을 이틀 연속 사주었습니다. 컴백 이후 이틀 연속 사면서 어제는 1,500억 이상 현물을 사주었고 선물을 2거래 연속 6,000계약 이상씩 어제는 특별히 거의 7,000계약 가까이 사면서 베이시스를 호전시켜 프로그램 쪽에서도 3,000억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는 1% 17포인트 정도 올라서 1779로 끝이 났고요. 코스닥 역시 사흘째 올랐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의 힘이 컸는데 7거래일 만인가요? 8거래일 만인가요? 480선이 드디어 회복되는 날이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최근 들어 딱히 방향성을 못 잡는 그런 모습 속에 어제도 보니까 또 내렸더라고요. 사실 증시는 사흘째 오르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환율은 지금 사흘째 내리고 있는데 많이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1170원대는 여전히 사수가 되는 모습이었죠.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어제 좀 눈여겨볼만 했는데 다시금 통화를 좀 풀어준다라는 양적 완화 기대감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저팬 일본 중앙은행에서 엔고를 조금 방어하기 위해서 대출을 20조에서 30조엔 정도로 일단 늘린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본 증시 이틀 연속 반등 국면을 이어나갔고 중국 증시가 최근에 연일 상승세인데 어제는 장중에 2,700 터치가 나왔었습니다. 대만의 가권 지수도 소폭 올랐고요. 네, 간밤에 뉴욕이 이제 문제죠. 세 자릿수의 하락률. 지금 퍼센트로만 보면 거의 한 1.5% 내외씩 평균적으로 빠진 모습인데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S&P 500도 기술적인 저항에 일단 다 부딪히는 모습 1100을 차마 못 보고 다시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우와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이렇게 크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인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 제조업 고용지표 모두 다 부진했습니다. M&A 재료가 있었지만 크게 부각은 못됐죠. 이 같은 마감지수 기억하면서 오늘 금요일장인데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지표 부진 때문에 다시금 3대 지수가 모두 다 고꾸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금 제기가 된 뉴욕 증시. 하지만 어제까지 우리 증시는 괜찮은 흐름이었는데요. 1720선에서 허우적됐다가 다시금 전 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금요일장입니다. 왠지 좀 석연치가 않은 분위기가 먼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장 전망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미 장중에 1780이라는 지수까지는 봤었는데 뉴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오늘 또 금요일이라 걱정이 되는데요. 예, 해외 증시, 미국 증시가 전일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기관들이 매매하는 양상들은 해외 증시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증시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매매 행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특히 이제 다우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이미 그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약화된,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상태고, 오히려 중국 증시와 연동성이 좀 강화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흡사한
코스피 지수와 가장 흡사한 차트 상황을 보이고 있는 증시는 인도 증시입니다. 네. 뭐 상관관계가 0.7 정도로 뭐 그 다우 지수보다 약 2배 가량 지금 높게 최근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지수와 인도 증시의 차트를 보면 거의 흡사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아직 그 전고점을 돌파해내지 못했지만 인도 증시는 오히려 그 전일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네. 아주 강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수급적으로 최근 이틀간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3천억을 매수했고 네. 선물 시장에서 역시 6천 계약을 매수하면서 전일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네. 전일장만 놓고 보자면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수가 시장 안정화에 크게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최근 급락 후에 그 반등의 기간 동안 나타났던 수급상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면 국내 기관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하락했을 때뿐만 아니라 뭐 이전에도 시장이 급락할 때는 펀드 환매 압력에 시달리던 기관들이 오히려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을 네. 계속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펀드 환매에 따른 압력 어느 정도 좀 잦아든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예. 있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역시 이번 1720포인트까지 급락했다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역시 이 국내 기관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전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개장과 더불어서는 그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됐었는데요. 네. 이때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하는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장이 이제 많이 오르니까 시장이 많이 급등을 하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재차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관들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관의 매매 동향은 조금 또 매도하는 양상을 예. 보였었죠. 이 기간 단기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기관들의 이러한 매매 행태는 사실 벌써 한 3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고 시장의 질적 성격은 그렇다면 기관을 중심으로 본 그 시장을 리드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질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80포인트 전에 이제 횡보하던 라인 근처인데요. 네. 이 근처까지 지금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적어도 수급적으로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상의 흐름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포스코와 네. 예. 자동차하고 철강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예, 포스코와 현대차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네. 이 철강 금속 업종하고 현대차가 속해 있는 이 운수 장비 업종을 급등시키는 효과가 일어나면서 상승률 상위에 링크됐는데 네. 이 두 종목 모두 뭐 단기적으로는 좀 약했었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 이거는 뭐 시장 안정화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고 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이 단기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이 태양광 테마주들과 네. 화학산업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의 지속적인 강세 흐름이 더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 태양광 산업과 화학 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인데요. 네.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뭐 시장에서 가장 좋은 예. 수익률을 최고의 상승률을 구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어쨌든 그 단기 시장은 이 업종상으로는 태양광 테마와 화학 업종이 시장을 좀 이끄는 양상이고 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수급적 선순환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뭐 업종 쪽에서는 화학 쪽의 어떤 견주한 흐름 계속해서 지속적인 강세, 특별히 한화케미칼 같은 종목은 정말 눈에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수급에서는 기관이 정말 어떤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 그래요. 그에 앞서서 1800을 트라이했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려하는 것도 많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펀드런 얘기가 크게 발목을 잡은 상황에서 이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뭐 돌아와서 보니까 말이죠. 1720이 지지가 되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금 1800을 트라이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1720 그 언저리 어디에서 섰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네. 마련인데요. 지금 시장이 사도 이제 안 늦습니까? 지금 사도 안 늦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지금 사도 늦지 않냐 뭐 이런 그거보다는 이제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를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상황을 먼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이 체계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기존의 주도주들뿐만이 아니라 최근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까지 모두 다 급락하는 네. 이러한 양상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중소형주에서는 투매까지 나타나면서 네. 이 중소형주의 부진 현상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이제 공포 심리를 자극을 했고, 네. 이 공포 심리는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게 하는 이러한 효과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투자자들이 뭐 이제는 시장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또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네. 1720포인트 언저리에서 그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그래서 좀 이러한 우선주가 모습들을 급등한다라고 하면서 네네. 예. 그래서 많이 매도하는 양상을 좀 펼쳤었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뭐 대응에 좀 더 비중을 뒀다면 아마 급락을 이용해서 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대응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대응을 해볼 수 있겠는데 예. 시장을 좀 더 좋게 본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올랐는데 네.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빠지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시장이 1720포인트까지 빠지는데 안 빠지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체계적 리스크로 해서 빠지는데 안 빠진다는 것은 누군가 시장 체계적 리스크로 해서 매물 나오는 거를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 누군가는 이제 강성 투자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늘 이제 시장이 빠지는데 안 빠지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뭐 평상시에 뭐 상승장의 평상시에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게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시장을 1720포인트에서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좀 더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한다면 많이 빠진 초대형 우량주를 매수를 했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성전기 네. 같은 종목이죠. 네. 그래서 그때 1720포인트 때 무조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안 빠진 종목, 안 빠진 초대형주 그리고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면 많이 빠진 초우량 대형주 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변경시키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안 빠진 그 대표적인 그 대형주가 바로 하나케미칼입니다. 그냥 1720포인트까지 빠지는데 그냥 옆으로 횡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18% 가까이 그 반등을 했었습니다. 네, 차트를 볼까요? 하나케미칼의 차트를 네. 한번 볼까요? 궁금하네요. 안 빠졌던 하나케미칼. 먼저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차트는 좀 땡겨서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그 최고는 뭐 1797포인트, 1790포인트 언저리에서 횡보를 했다고 봐야겠는데요. 네. 여기서 그 1720포인트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동기간의 하나케미칼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시장이 체계적 리스크로 해서 빠지는데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계속 사주기 때문에 네. 그 매물 나오는 거를 이용해서 누군가 계속 사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누군가 시장이 하락하는데 계속 산다는 것은 이 종목이 나중에 시장에 반등을 할 때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 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케미칼 같이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데 빠지지 않는 종목들, 네. 이러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하는 전략은 뭐 주식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장이 1800포인트 언저리에서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그 당시에 이제 3.5% 시장이 1720포인트에서 3.5% 반등을 했는데 네. 이 하나케미칼은 13.8% 반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근데 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더라도 네. 삼성전기가 12만 원에서 뭐 전일주가로 12만 7,500원 한 6.3%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든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든 네. 예측이 아닌 대응에 좀 신경을 썼다면 그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초과 수익률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네. 만약에 예측을 하면서 부정적으로만 접근을 했다면 현금만 들고 있었다면 예. 오히려 상승 시에 소외되면서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는 그러한 양상을 펼쳤을 것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그렇다면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네네.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일 이제 그 화학 쪽에서는 NG화학 같은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그 세 자릿수 이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대형주들이 이렇게 신고가, LG화학만 말씀드렸는데, LG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뭐 OCI라든가 여러 가지 네. 대형주들이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앞서 미국 증시와의 연동성이 약화됐다는 측면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다지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시장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신고가를 방금 내고 있거나, 혹은 네. 신고가가 임박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로 해서는 보다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로는 몇 종목만 좀 나열해드리면, 네. 자동차 쪽에서의 그 만도, IT 쪽에서는 삼성테크이나 제일모직, 예.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금호석유, KP케미칼, 카프로,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이 밖에 그 다른 업종에서는 NC소프트, 국순당, 포스코 ICT, TCK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지금 방금 화면에 보여줬던 종목들 빠르게 메모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시간 관계상 한 종목 정도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한화케미칼은 이미 뭐 차트까지 저희가 봤으니까 다른 종목으로서 소위 말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종목. 예. 네. 오늘은 TCK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언급하고 뭐 실제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이 이제 중대형주들이지만, 네. 가끔 이제 중소형주들도 거래를 하고, 뭐,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또 이 중소형, 태양광 같은 종목이 시장을 리드하는 상태에서, 네. 이 시장을 리드하는 업종의 중소형주는 뭐 거래를 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TCK는 태양광 인고 제조 장비에 사용되는 그 고순도 흑연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방 산업에 있는 그 기업들이 뭐 웅진에너지라든가 넥슬론, 실트론, SK솔믹스, 오성 LSD 이런 종목들이 태양광 인고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인데 네. 이런 기업들이 향후 2, 3년간 두세 배로 설비를 확대한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른 영향으로 해서 고순도 흑연 부품의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TCK의 2011년 관련 매출액은 약 111%나 증가될 전망입니다. 지금도 뭐 공장은 100% 가동되면서 네. 캐파가 작기 때문에 지금 크게 실적 증가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이제 하반기에 캐파 증설이 완료되면 뭐 2011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TCK가 이쪽 부분에서 태양광 흑연 부품에서는 40%, 네. 반도체에서는 50%입니다. 거의 과점 기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수혜폭은 더 클 전망입니다. LED 서섹터 시장에서도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네. 2012년까지 연평균 33%의 성장이 전망되고 이에 따라서 TCK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연평균 68%나 증가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한 종목이네요. 네,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네. 주봉이나 월봉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네.
이미 그 OCI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권역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태양광 네. 테마의 중소형주 중에서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 OCI 홀딩, OCI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은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네. 이 중소형주의 경기 호전에 따른 밸류에이션적인 레벨업이 더 크다, 민감도가 더 크다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TCK의 상승 요령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14,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되밀리는 양상이 한 세네 번 발생이 됐는데 네. 이런 이후에 지금 그 대량 거래와 함께 급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이전에 저항권역으로 작용을 했었던 그 14,000원을 설정하면서 네. 목표가는 2만 원. 지금 증권사의 목표가들은 뭐 22,000원 뭐 이렇게 2만 원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매수가는 분봉상으로 10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봉상으로 전일 저항을 받았었던 14,800원 정도를 전후해서 매수하실 것을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학업종과 태양광 테마 교집합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주 가운데 TCK 전고점을 막 돌파하고 앞으로 더 갈 기세가 있는 TCK 얘기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뉴스를 가지고 그 뉴스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선이 좀 견조하긴 하지만 또 조용하기도 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지난 한 주에는 사실은 이제 조선주들은 좀 조용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그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글쎄 매입가를 27만 8천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그 저번 주 가격하고 크게 변동된 건 없고요. 어제 종가도 27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볼 만한 가격대에 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볼 만한 가격대에 와 있다고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은 지금 그대로인데 대신에 손절가는 분명히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26만 원으로 제가 저번 주에도 제시해 드렸고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26만 원을 손절가로 지키고 싶은데요. 네. 만약에 26만 원을 지키고 현재 지금 21선을 터치하고서는 지금 이제 확실히 예. 지지하는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은요. 다시 한번 지지받고 상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보시는 상황이 좋을 것 같고요. 예.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로요. 기관수급은 꾸준하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의 무게를 두고요. 좀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로 홀딩 전략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포조선은 지금 사기에는 약간 늦은 감이 있는 건가요? 미포조선은 이제 저번 주에 16만 4천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 매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어제 종가를 보니까 16만 9천원에 끝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신고가를 내거나 아니면은 확실히 장대 양봉 같은 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요. 네. 아직까지도 매수할 수 있는 위치인데, 글쎄요, 지금 오늘 아무래도 어제 미국의 영향으로 장중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흔들릴 때 좀 제가 말씀드린 매입가 근처에 오게 되면 한번 잡을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16만 4천원 정도 내외를 해서 현대 미포조선 조정이 있으면 혹여나 한번 사보시겠고요. 현재 미포조선은 한 18만 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얘기하셨었던 조선주의 두 종목, 현대중공업과 현대 미포조선 간단하게 또 종목 점검을 해봤네요. 자, 이번 주에 새롭게 얘기해볼 뉴스 어떤 건지요? 역시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던 IT 종목에 관련된 그 중소형주입니다. 네.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덕산 하이메탈이요. SM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증설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 같다 네. 하면서 지금 한 4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는요. 덕산 하이메탈이 아몰레드 유기물질의 최대 고객사인 SMD가 기존에 발표했던 5.5세대 그 양산 시기와 그리고 그 캐파에 대해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덕산 하이메탈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SMD는 현재 4세대 기준으로 월 한 35,000장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 5.5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캐파가 훨씬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내년 7월로 예정돼 있었던 것이요. 지금 내년 5월로 좀 빠르게 양산. 먼저 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주가는 계속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국내에서는 아몰레드의 그 유기물질, 유기 발광물질을 거의 뭐 독점적으로 제공한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그 시장 지배력이 뛰어난 회사죠. 지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는요, 어제 종가는 예, 19,700원으로 끝이 났는데요. 네. 우선은 5.5세대 양산 시기가 내년 5월로 이전으로 앞당겨졌다는 게 가장 큰 수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단가 인하 압력은 있지만은요. 그렇지 뭐 시장 확장으로 인해서 2011년에는 마찬가지로 150% 이상 매출액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대형 아몰레드도 상용화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꾸준하게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사실은 그 IT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크게 조정을 받고 네. 120선을 터치하면서 예. 지금 반등 나오는 모습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같이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는요. 오르는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따라 사시는 게 이런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종가가 19,700원, 매입가는 19,5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요. 역시 17,000원, 17,000원 선이면은 사실상 121선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 선인데요.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2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고점보다도 훨씬 더 위쪽으로 보시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예, 만약에 뭐 모멘텀만 갖춰진다고 하면은 전고점을 뛰어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2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조기 양산의 최대 수혜주다 얘기를 하셨는데 아몰레드주 하면 또 언급되는 종목들이 조금 더 있잖아요. 한 종목만 얘기 더 해주시죠. 예, 역시 뭐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는요. 유기 발광 물질이 가장 핵심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유기 재료를 만드는 곳이 국내에서는 뭐 덕산 하이메탈은 지금 뭐 이미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PDP용 전자재료 그리고 뭐 전도성 페이스트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네. 아몰레드 발광 소재 역시 지금 개발 성공하고 지금 회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요 한 7억 3천만 원 정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55% 정도 급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시 기관의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역시 아몰레드용 발광 소재 그리고 태양 전지용 전극 재료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역시 성장성에 초점을 둔다는 말은 이런 좀 글쎄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뭐 손절가는 확실히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20일 이동평균선도 하회를 아예 했었던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네요. 예, 역시 덕산 하이메탈과 마찬가지로 IT주들의 그 조정 시기 때요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런 중소형주들의 글쎄요 가장 취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이 바로 이렇게 조정 받을 때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냥 가장 불리한 약점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항상 감안하고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손절가 먼저 좀 제시해 주시죠. 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저는 9,8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9,800원 선이 가장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선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가격에서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현재 가격에서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로 글쎄요 좀 안전하게 보고 안전하다기보다는요 저는 이 9,800원 선까지는 조정을 받더라도 네. 그래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손절가를 좀 밑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목표가도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17,000원, 전 고점이 16,000원이었었거든요. 네. 17,000원까지 저는 우선 1차 목표가를 정해드리고 보면서 가시는 게 글쎄요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입가는요 어제 종가 13,75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역시 덕산 하이메탈, 대주 전자재료 모두 다 전고점 이상의 뛰어넘을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봐줘. 오늘은 아몰레드 두 종목 얘기를 들어봤네요. 신한금융 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10월 20일 금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3대 지수가 3자릿수로 빠진 날 아침인데요. 시초가는 약세가 예상되지만 IT주들의 반등 또한 장 후반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장 끝나고 나서 델과 휴레패커드의 실적과 실적 전망이 좋았기 때문인데 시초가에서 또 IT주들은 얼마나 더 무너질지 일단 지수 자체가 얼마나 개파락하면서 출발할지 궁금합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릴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1766포인트. 많이 떨어지지 않네요. 1%도 채 밀리지 않는 13포인트 정도 하락한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떨어져 478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SK텔레콤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KT와 SK텔레콤,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들, 통신주, 그리고 어제 이미 3% 이상 큰 폭으로 올랐었던 신세계가 롯데쇼핑 이어서 이제 시세를 내려하는 것 같습니다. NHN 같은 게임주 같은 정말 내수주들 몇몇 종목만 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삼성화재도 플러스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야말로 내수주 몇몇 종목만 강보합으로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KT가 오늘마저 오르면 아이폰 때문에 오늘 한 엿새 연속 오른 셈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78만 원이 지금 깨지는 순간이고요. 어제 거의 한 6거래일 만에 50만 원 회복했던 포스코가 큰 폭의 조정은 아니나 1%가량은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어제 4, 5% 급증세를 연출했었기 때문에 오늘 또한 낙폭이 좀 있으리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역시 더 큰 폭으로 올랐던 모비스 낙폭이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듯 싶습니다. 삼성생명, 신한지주 오늘 모두 다 약하고요. 어제 2.5% 정도 급등했었던 LG화학 어제 장중에 35만 원도 보여줬었는데 큰 폭 아닙니다. 오늘 가장 적은 조정을 보이지 않나 싶은데 0.1%로 약간만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KB금융이 1.3%로 오히려 하락폭이 조금 더 있어 보이고요. LG전자도 오늘 LG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2% 이상 올랐었던 하이닉스 거의 한 4% 가까이 올랐었죠. 하이닉스도 오늘 한 1% 이상, 1.5% 정도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2,000원은 이번에 하여튼 두 번째 정도로 안착해보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여전히 조정받고 있지만 역시 낙폭이 현대차보다도 더 적게 조정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31,000원 정도 안착이 기대가 됩니다. SK에너지도 1.5% 정도 하락, 삼성전자 우선주가 2% 이상이나 급락하고 있고요. 우리금융도 한 1.8%, 제철도 오늘 포스코와 더불어서 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철강 금속도 많이 올랐었죠. 그 용산 역세권 개발에서 아마 손을 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삼성물산이 오히려 오늘 0.8% 1% 정도 내리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삼성전기도 어제 한 강보합 정도로 LG이노텍과 발을 맞춰주는 모습 정도였는데 오늘 1% 이상 밀리면서 다시 12만 5천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몇몇 종목만 좀 보죠. 지금 현재 코스피는 1770이 하회가 된 상황에서 1769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전고점을 이미 넘어선 전고점 이슈가 있는 포스코 ICT와 오셀 머티리얼즈는 보합에서 약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스터디가 3% 이상 어제 올랐었는데 수능 얘기도 연 2회 얘기가 나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조용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차바이오엔디오스텍은 어제 또한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을 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차트까지 봤었던 덕산 하이메탈을 보니까 1.5% 정도 빠지면서 거의 한 2만 원 조금 안 되고 있는데 19,400원 정도면 좀 전에 서정함 대리께서 언급하신 매수 가격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네요. 네, 1770을 하회하면서 출발하는 오늘 아침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은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에 있는 배성영 연구원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장에서 다시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지표가 일제히 다 부진했는데 오늘 우리 장도 조금은 쉬어가지 않을까, 속도 조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약간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떤 변수를 봐야 될지 변수도 함께 좀 챙겨주시죠. 예,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이 주간으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하회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고용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면서 불안한 경기 상황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전일까지 강한 상승을 이어갔지만 금일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도 일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금일 우리가 확인해야 될 변수는 역시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엔화의 흐름과 그다음에 중국 증시의 흐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최근 엔고가 시장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엔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원엔 환율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일본 업체와 경합도가 큰 업종이나 환율 민감도가 큰 업종에는 일부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엔고에 따른 일본 증시 그런 변동성 확대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도 동시에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엔화의 흐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중국 증시의 흐름인데요. 다행히 중국 증시 최근 흐름이 경기도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에 따라서 긴축 완화 기대가 약화되면서 다소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이 견조하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낙폭을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중국장이 좀 괜찮으면은 오늘 뉴욕 때문에 조금 시초가가 안 좋긴 하지만 분명 후반장,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서는 좀 반등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쪽의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지 어느덧 1720에서 다시 1780 이렇게까지 지수를 어제 장중에 보여준 날이었는데 1770이라고 해도 심리적으로 1720보다는 또 빠르게 올라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조정을 정말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어떤 쪽으로 사야 될지 그 전략을 어떤 쪽 분위기에 포커스를 줘야 될지 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화학이 굉장히 견조하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이번 주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주 주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증시는 거의 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1700 한 20선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반등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국내 증시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과 국내 주요 기업의 펀더멘털을 자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내부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서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지수 하락 시 1700선 초반에서 일부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기조적으로 연기금의 그런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내부적인 수급이 강화되면서 지수의 저점도 다소 계속적으로 좀 더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미국 증시 흐름의 그런 악재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흐름에서 충분히 61선 정도의 그런 지지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수의 그런 우상향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섹터별로는 최근 IT와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매물 부담이 좀 이어지면서 기존 주도주에서 다소 탈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화학 섹터의 경우에는 이익 추정치 상향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주도주의 강한 흐름은 계속해서 주도주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이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화학 섹터와 그리고 에너지 섹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빠른 순환매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다소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 대표주에 대한 그런 관심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견조한 화학 에너지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지수가 반등하면서 기존에 크게 낙폭에 있었던 종목들도 기술적으로 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들어가서 괜찮은 낙폭 깊었던 블루칩 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양극단의 전략의 컨비네이션을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출발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NH투자선물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좀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뉴욕에서 지표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예, 오늘 달러원 환율은 7원 30전 상승한 1,180원에 지금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어제 환율은요, 추가로 이제 1원 50전 하락한 1,172원 70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이제 그리스 경제 우려에 따른 이제 유로화 약세로 한때 이제 달러원이 이제 상승 흐름을 타기도 했습니다만은 증시가 상승하고 이제 외국인의 주식 자금이나 채권 자금이 이제 공급이 되고 내구 물량들이 나오면서
그 종가를 좀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국의 개입으로 이제 1170원 선은 좀 지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1180원 정도에서 7원 이상이나 뛰어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번번이 1190원, 1200원 밑에선 또 막힌 경험이 있어서요. 위쪽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전망해 주시죠. 예, 일단 외국인 이제 채권 자금 공급 같은 경우는 일단 실수요 측면에서 이제 큰 변수는 아니고요. 일단 이제 쇼 심리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요소긴 합니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증시가 많이 이제 급락을 했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악화되고 이러면서 안전 통화로의 이제 이동이 나타나면서 오늘 이제 갭업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며칠 보셨다시피 이제 1200원 선에서는 계속 이제 내고 물량이 공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185원 선에서도 내고 물량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밑으로 이제 보셨을 때도 5일 이평이나 이제 20일 이평이 이제 1177원 정도 선에서는 오늘 갭업 출발했기 때문에 요쯤에서는 이제 좀 지지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좀 주시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제 달러엔입니다. 달러엔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본 당국에서 계속 구두 개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어제는 이제 경제 지표가 악화되게 발표가 되면서 장중한 때 이제 85엔이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리스크 회피 성향이 매우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늘은 이제 딱히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만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주요 이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때 85엔이 다시 한번 무너진다면은 좀 달러원 환율도 위쪽으로 좀 더 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요. 엔화 가치의 상승세 어디까지 계속될지 달러 엔이 85엔보다 더 밑쪽으로 내려갈 경우에 원달러 환율은 더 위로 많이 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1770선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채권 시장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특히나 장기물 쪽을 엄청나게 사서 말이죠. 어제 10년물과 20년물이 거의 10bp 이상씩 빠지면서 초강세를 띄었어요. 예, 일단 이제 어제는 정말 장기물의 향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퀴즈까지 이제 생기면서 13bp나 하락을 해서 사상 최저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장기물의 강세가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강세를 유도를 했고요. 국채 선물은 이제 111.702로 올라오면서 은행들의 손절을 유발하면서 가격이 추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국채 선물이 14틱 상승한 111.74로 마감을 했지만요. 장중에는 이제 111.8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국고 3년물은 2bp 하락한 3.68%에 마감을 하면서 3.7%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8틱 추가 상승한 111.82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채권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들을 매매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예, 일단 외국인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3.7%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레벨 부담을 이제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이제 수급 상황이나 유동성 같은 부분에서 채권을 매수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바벨 전략, 이제 장기물을 많이 매수를 하는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수익률 곡선이 계속 플래티닝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미국채 금리 모습에서도 이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채 같은 경우도 물론 요인은 다릅니다만 장기물이 계속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수익률 곡선이 플래티닝 되고 있는데요. 아마 외국인들의 이제 장기물을 매수하는 모습들은 미국채 수익률 곡선이 플래티닝 되는 걸 보면서 국내 쪽에서도 이제 수익률 곡선 플래티닝 쪽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 상태만 보면은 거의 금융위기 수준인데요. 현재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사실 그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현재 이제 금리 수준이 약간 버블이 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금리가 추가로 하락하기에는 채권 시장이 좀 추가로 강세로 가기에는 조금 모멘텀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국내 풍부한 유동성이나 그리고 계속해서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 변수 등은 여전히 주시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770 밑에서 출발했던 코스피, 그러나 1.5% 가까이나 밀리면서 하락 개장했던 니케이보다는 0.6% 정도만 빠지면서 출발한 코스피가 훨씬 더 견조해 보입니다. 미국 3대 지수의 3대 지수 모두 다 세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던 날, 그것을 곧바로 반영하는 코스피. 확실히 미국 장과의 커플링의 정도가 상당히 많이 약화됐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어쨌거나 낙폭도 더 많이 줄어서 1770선 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날 또 금요일인데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지 지금부터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같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세 개의 그 주체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모두 다 팔고 있긴 한데 그렇게 큰 규모의 또 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수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게 수급에서는 긍정적이네요. 예, 금일장 시장 전망하고 금일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이 악화됨에 따라 가지고서 해외 시장 영향으로다가 국내 증시 하락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어제하고 좀 많이 들려진 모습입니다. 그럼 어제는 이제 중국 증시의 긴축 완화 정책하고 그다음에 일본 증시 역시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해외 변수의 호조에 인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국내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순매도 금액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시장의 지지선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금일 시장에 대해서는 해외 변수에 따른 제한적인 좀 등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일 시장 전망으로다가는 일단은 1770선 이상에서는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증시의 상황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축이 미국하고 중국인데요. 네. 국내 IT 관련 주식들은 이제 미국 시장을 많이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 주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철강 화학주들은 중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이 어제 빠졌기 때문에 국내 IT 주식들이 오늘 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IT 업종의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IT 경기가 고점을 통과 중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 때문인데요. 네. 결국 국내 IT 업종들이 본격적으로다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글로벌 소비 수요 전망이 회복이 되는 그런 시기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표들이 악화는 IT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감들을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은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세계 IT의 대표 주식들이 모여있는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 지표의 호조보다는 국내 주식들이 호조를 반영을 해가지고서 먼저 선반영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국내 IT 주식들이 먼저 움직이고 미국 경기 지표가 살아나는 그런 식의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관련 주식들인데요. 지금 네. 현재는 미국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서 IT주들이 악화됐을 때 차이나 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정유라든지 아니면 철강, 조선 화학주들이 상당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국내 증시를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하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증시하고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그다음에 위험자산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전 세계 증시에서 국내 코스피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는 조금 더 위험자산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가 혼자 이제 버티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네. 변수의 도움 없이는 국내 시장이 1800 이상으로다가 넘어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에서 전략은 1800에 가까워질수록 일단은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800 근처에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1720선이나 1700선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여쭤봐야겠네요. 현금 들고 계셔서 1720 정도나 그 밑으로 1700 지지받는다고 전제를 하에 그 정도에서 매수하라라고 지수적인 측면에서 매수 타이밍을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현금은 들고 있는데 지수가 거기까지 안 내려가면은 그분들은 언제쯤 사야 되나요?
예, 일단은 그 시간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예. 그 지난주서부터 이번 주까지 한 2주 정도 그 하락하고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그 상승하고 하락의 제한적인 등락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은 네. 9월 정도 수준까지 지켜봤을 때 만약에 이 1700선이 지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9월 이후에서는 그 고점 돌파를 예상을 하고서 같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발표되고 있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제 9월달이 지나가면서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그 평가들이 9월달 이후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어닝 시즌이 끝나고서 경기 쪽에 집중이 되는 그런 시기고요. 그 9월달이 지나면서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집중이 끝나고 각 개별 종목별로다가 기업별로 그 어닝에 대해서 집중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수가 이런 제한적인 등락으로 한 달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9월 말경서부터는 종목별로다가 그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지 네.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3분기 어닝이 조금 가시화될 수 있는 그 시점, 9월 말 정도에 한번 뛰어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중국 관련한 그런 업종으로 조선, 철강, 화학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특별히 조선, 화학, 조선도 굉장히 견조하다, 좀 횡보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 화학은 오히려 더 강세를 좀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중에서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여기에 올라타라는 전력도 저희가 몇 번 오늘 아침에 네. 또 연거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약간의 시장 분위기 때문에 조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타이밍이 지금 아니라는 뜻이십니까? 현금화하라고 하시니까요. 예, 지금 그 종목을 다 주식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지금 어느 종목을 현금화를 시킬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종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 두 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현재 그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부터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호 업종으로다가 이제 관심 업종으로다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관하고 연기금이 순매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들은 3분기에 대한 실적 예측치보다 4분기가 더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화학 업종들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 그 화학 업종을 그 고가에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매매는 좀 힘들고요. 만약에 그 화학 업종들이 일단 한 단계 좀 주춤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종합주가 지수에 따라서 지지부진한 모습으로다가 한 기간 조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못 올라갔던 업종을 그 화학 업종으로다가 교체하는 그런 매매들도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그 대만의 포모사 같은 그런 사고나 아니면은 이란 경제 제재로 인해서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인도를 비롯한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학 제품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제품 가격이 상승세가 시작이 됐고 그게 한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안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올라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고가에서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두고서 이제 분할 매수 하시는 그런 쪽으로다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연기금하고 기관이 선호할 만한 그런 종목들 중에 IT 쪽에서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제 AMOLED, 아몰레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업종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지금 TV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요새 텔레비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하고 뭐 네네. 접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광고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그 영업이익률이 올해 말까지 그 급속도로 개선이 되고 내년 5월 달 정도에는 이제 신규 라인이 가동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 SDI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삼성 SDI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IT 업종 중에서 이제 기존의 그 장세를 주도했던 LED 그런 업종 이외에 이제 AMOLED 관련 업종들이 다시 한번 이제 IT 그 장세를 주도할 때 그 대표적인 주자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뭐 IT 내부적으로 AM OLED가 조금 뜨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어쨌거나 포트폴리오 상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을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보다 먼저 좀 정리하는 그런 순서적인 면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겨보았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저기서 아몰레드 얘기를 많이 하네요. 오늘 1771포인트입니다. 코스피가 8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코스닥도 480에 지금 와 있고요. 코스피도 1770까지는 회복을 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선물을 또 많이 사네요. 거의 한 2,000개 가까이 사면서 프로그램이 차익, 비차익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다 매수 우위를 기록해 세계 주체, 외국인, 개인, 기관 모두 다 유가증권 시장을 떠나가고 있지만 일단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 가운데 프로그램 때문에 지수의 낙폭이 빠르게 줄고 있는 아침입니다. 일본의 낙폭이 깊은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고 1770에서 오늘 또 아주 크게 밀릴 것 같진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돌아와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